안녕하십니까, 이승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대칭분 고장전류 계산에서 이제 그 단방향성 전원 말고요. 단방향이 아니라 단방향성. 그러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그 고장전류 대칭회로 이용한 고장전류에는 단방향이었죠. 한 전에서만 전력이 공급되는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전원입니다. 양방향 전원. 이거는 지금 그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분산 전원이라고 좀 많이 했었는데요. 분산 전원. 그때 좀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기 예전에 그 가스 열병합 있었습니다. 이 가스 열병합에 사용되는 것이 가스 보통 엔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스 엔진을 많이 사용했고, 조금 플랜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들은 가스 터빈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 값이 쌀 때 이런 그 분산전원을 이용해서 열과 또 저기 전기 이런 걸 같이 생산을 한다. 그래서 이게 열병합 발전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때 이런 분산 전원들이 좀 많이 사용을 됐고, 여기 있는 이 계통은 제가 여기 좀 가져온 이 계통은 그때 제가 계통 구성하고 한전하고 협의하고 보호계전기 하면서 했었던 실제와 거의 유사한 계통을 좀 가져온 겁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제가 다른 게 있다면 단지 여기 변압기 용량이라든가 저기 임피던스 크기 정도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전체 계통에 대한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뭐 이 구성에 따라서 접지 변압기를 놓느냐, 여기를 YY 델타로 놓느냐, 또는 뭐 Y 델타 변압기로 놓느냐, 뭐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이쪽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 계통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칭 회로도로 1번 고장과 3번 고장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워보고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 2, 3번 고장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1번과 사실 동일하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임피던스가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2번은 보여드리지 않고 1번과 3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칭회로도 구성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먼저 단방향일 때 대칭회로도 구성하면서 일선 지락일 때는 어떻게 회로가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한번 그냥 볼까요? 여기를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좀 되는 거였죠. 3상 단락일 때, 3상 단락일 때의 회로 구성. 여기 한번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뭐 순서도 좀 지켜가면서 그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Z0, Z1, Z2, Z2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EA, 여기가 그러면 04, 여기가 V0, 여기는 V1, 여기 V2. 이거는 계속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3상 단락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림이 이렇게 좀 구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구현이 되고, 조금 확대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삼상 단락, 제가 다시 좀 그려볼게요. 삼상 단락일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삼상 단락은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삼상 단락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삼상 단락이 그려진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성간 단락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단자만 뽑아 놓겠습니다. 삼상 단락일 경우에는 이렇게 좀 구현이 된다고 했죠. 성간 단락일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현이 되고, 여기가 V0, 여기는 V1, V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V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간 단락. 그리고 일선 지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 지워볼까요? 저도 이렇게 좀 그림이 잘 안 그려져 있어서 제가 그리려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요.
일선 지락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는 V2, V1, 여기는 V0. 일선 여기는 이게 아니라 이제 일선 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죠. 여기가 일선 지락. 그러니까 이게 이 회로도를 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쓰냐,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느냐,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고장부터 다시 한번 좀 보자. 1번 고장부터. 자, 1번 고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고장 전류가 1번 고장이 나면 어디와 어디에서 공급이 되나요? 1번 고장 지점으로. 이쪽에서 한전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오죠? 발전기 쪽에서 오는 게 있죠. 그래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습니다. 물론 삼상단락 전류 구할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삼상단락 전류 구할 때는 고장 F1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 라인에 대한 각각 Z1, 이쪽에도 Z1, 여기는 한전 쪽, 여기는 그 발전기 쪽. 각각 Z1을 구해서 이 두 개를 병렬 합성을 하는 거죠, 그냥. 병렬 합성해서 병렬 합성된 값이 여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삼상 단락 전류에 대한 기본 개념인 거죠. 요 자체가 우리가 많이 하는 삼상 단락 전류의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장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고장 전류 원이 몇 개나 있느냐. 근데 그 고장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그 고장 전류원은 전부 다 병렬 합성인 거죠. 병렬 합성.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렬 합성이 된다는 것만 명확히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칭회로도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대칭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병렬 합성입니다. 병렬 합성. 가장 지금 제가 설명하기 쉬운 게 좀 삼상 단락이기 때문에 삼상 단락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1번 전 기점으로 해서 1번 라인에 대한 영상분이 있고 정상분이 있고 역상분이 있죠. 그럼 이 각각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1번 라인에 대한 영상분 얼마죠? 50%. 50%입니다. 1번 라인에 대한 정상분 얼마죠? 30이죠. 1번,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1번 라인에 대한 정상분 얼마죠? 30이죠. 30이죠. 30 되는 거죠. 1번 라인에 대한 그 역상분이 어떻게 되죠? 이것도 30이죠. 이렇게 하나 그냥 그린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그림이 제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책들보다 그냥 특히 해외에 있는 책들도 되게 어렵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좀 딱 눈에 이렇게 띄게 그려져 있지 않고 좀 어렵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거는 이해하시기도 좀 쉽고요. 실제 실무에 적용하시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좀 제가 약간의 가공을 좀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1번 지점 고장에 대해서 한전에 대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번에 대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번에 대한 영상분은 조금 내비두고요. 영상분 내비두고 정상분하고 역상분부터 보겠습니다. 정상분하고 역상분인데 특히 발전기에서는 여기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된 거 차과도 또 하나 과도 또 동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차과도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도 있고 과도 임피던스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그냥 계산의 편의성과 그냥 뭐 어떤 아주 정밀함을 좀 요구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그냥 차과도 임피던스로 그냥 넣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차과도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00%를 환산을 했어요. 100메가 기준이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전부 다 100메가 환산을 하는 거죠.
사실 100메가 아니라 200메가 하셔도 되고 1000메가 하셔도 되고 10메가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00메가인 건 전부 우리가 한전 기준을 좀 따라가고 한전에서 임피던스도 100메가로 우리가 그 접수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100메가로 하는 게 뭐 가장 불편 없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20%니까 2000%가 되죠. 1메가에 20%니까 100메가면 2000%.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럼 2000% 있고요. 2000% 있고, 여기가 2000% 있죠. 영상분과 정상분 어때요? 지금 정상분과 역상분 어때요? 지금 제가 똑같이 놨죠. 발전기에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 2000% 지금 똑같죠. 발전기 거. 또 하나. 변압기에 대한 그 역상분과 정상분이 있는 거죠. 이게 6%니까 100메가 원사는 600%. 여기 600% 있죠. 변압기에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변압기는 똑같기 때문에 600이 그냥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선로에서는 선로에서 정상분이 어떻죠? 10 플러스 J20. 10 플러스 J20. 선로에서 역상분이 어떻다? 얘와 똑같다. 여기도 10 플러스 J20.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럼 지금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지금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대칭회로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영상분을 잘 따질 줄 아셔야 돼요. 영상분을. 근데 이 영상분 따지는 거는 그냥 막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좀 관련 서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 구성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방법이. 제가 기회가 조금 되면 나중에 그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 적용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1번 지점에 대한 영상분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사실 이게 전부 다 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맞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럼 뭘 갖고 하냐? 어디로 되냐? 이게 이것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접지 TR 있죠? 접지 TR가 여기 1번 지점의 고장 지점 1번 고장 지점까지의 영상분 임피던스만 활용이 돼요. 왜? 여기 지금 델타기 때문에 이 발전기 쪽으로 변압기를 넘어선 발전기 쪽으로는 영상분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접지 TR을 가져와야 돼요. 접지 TR을 가져오든지 또는 여기 발전기 쪽에 1차 측을 직접 접지해 놓고 2차 측을 델타로 하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여기 별도의 접지 TR 가져온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지 TR을 가지고 왔고 이 접지 TR에 의해서 결국엔 지락전류가 이 방향으로도 하나의 순환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한전 쪽에 의한 이 방향으로도 순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접지 TR의 역할은 그겁니다. 이 지락 순환 전류를 가져와서 이 차단기가 요 차단기 있죠. 요 차단기가 차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전기가 동작할 수 있게끔 그런 지락 전류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접지 TR. 그래서 이 접지 TR에 의한 영상분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영상분 임피던스를. 그래서 이 영상분 임피던스가 결국에 변압기 임피던스 6%로 제가 가봤죠. 잡았기 때문에 200kV의 6%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30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000%가 나왔고요. 3000%가 나왔고 선로에 대한 영상분 있죠. 몇인가요? 30 플러스 J 60이죠. 30 플러스 J에 60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이 변압기 결선별 대칭 회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조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부분보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린 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무에도 적용이 될 소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여기에 요 발전기 대신에요. 여기 발전기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발전기 대신에 요즘 뭐가 많이 쓰이죠? 태양광, 연료전지, 퓨어셀 있죠. 등이 많이 쓰이죠. 퓨어셀도 뭐가 나오죠? 이 DC가 나오죠. DC 나와서 변압기로 한번 AC로 다시 변환했다가 다시 이제 변압기로 넘기는 거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 이런 거 다 DC죠. 또는 여기에 풍력 발전기, 윈드 터빈 있죠. 풍력 발전기는 AC로 나올 수도 있고 DC로 나올 수도 있고 AC라 해도 주파수가 좀 달라서 변환기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여기 사용한 요 분산전원 발전기라는 이름 하에 사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럼 계통 구성은 어떤가요? 전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접지 TR을 쓰느냐, 여기에 Y 델타 변압기를 쓰느냐, 또는 Y 지그재그를 쓰느냐, YY 델타를 쓰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와 어떤 결정만 남은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건 결정합니다. 근데 최소한도 여기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계통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적어도 계산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일선 지락전류, 삼상 단락전류, 성간 단락전류를 계산한다. 이거를 명확히 좀 하셔야 돼요. 명확히.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이렇게 대칭회로도만 구성이 되면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요거 수업이 막 시작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상단락, 성간단락, 일선지락에 대한 그 대칭 회로도를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리면 됩니다. 삼상단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삼상단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삼상단락은 F1 지점에서 의미가 없죠. F1 지점에서 영상부 의미 없고 역상부 의미 없죠. 오로지 정상분만 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퍼센트 Z분의 100IN인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발전기 쪽 하나가 있고요. 발전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IN이 있고 또 하나는 퍼센트 Z 100IN에서 여기는 한전 쪽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이렇게 계산하든 임피던스 합성을 하든 사실 동일한 거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R 플러스 JX로 해서 이것이 IEEE와 ANSI에서 ANSI IEEE와 IEC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의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저는 거의 그냥 뭐 동일한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병렬 합성을 하든 그냥 각각을 계산하든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계산해 보시면. 자, 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은 말씀드리지 않고 계산들을 각자들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방법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럼 삼상단락에 대한 개념이 잡힌 거죠. 이 개념으로 잡혔고 성간단락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렇게 되죠. 성간단락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칭회로도가 나오기 위한 대칭회로도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고 그랬죠? B와 C상의 여기가 좀 잘 안 열리네요. B와 C상의 완전 단락이었죠. A와 C면 이 회로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A와 B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A와 B 완전 달라요. 이 회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이 회로가 나오기 위해서는 BC상 완전 단락이다. 단락인 상태에서만 이 회로가 나온다.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러니 이걸 가지고 한전과 발전기 쪽에 각각의 정상분 전류가 각각 발생이 되겠죠. 임피던스의 반비례만큼. 요 I1을 계산해서 반비례만큼 넣고 I2 계산해서 반비례만큼 넣고 그러면 각각 한전과
이 발전기 쪽에서 올라오는 이 성간단락 시의 전류값들을 각각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대칭좌표법에 또 넣고 계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삼상단락 성간단락 했으니까 이제 일선지락을 해보면, 아이고 이거 잘 안 먹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회로에서 결국에는 I0, I1, I2가 모두 다 우리는 일선지락에서는 똑같다고 그랬죠. I0, I1, I2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I0가 IG라고 우리는 요거를 좀 해놓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 I0 하나를 구하고 나서 그 한전 쪽에서의 I0, 여기서 번호를 좀 바꿔보면, 한전 쪽에서 I0, 발전기 쪽에서 I0, 한전 쪽에서 정상분, 발전기 쪽에서 정상분, 한전 쪽에서 역상분, 발전기 쪽에서 역상분, 각각 다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각각 전류를 가지고 각 대칭좌표법에 넣으면 각 상에 흐르는 전류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장 지점을 기점으로 얼마가 양쪽에서 흘러 들어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칭좌표법을 공부하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대칭좌표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공부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히 이런 계통을 보고 고장 계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범주이자 가장 중요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때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가 뭐다? 대칭좌표법이고, 대칭좌표법의 어떤 활용은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F1 고장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고 F3를 한번 보겠습니다. F3 딱 봐도 좀 힘들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F3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F3 기점으로 해서 이 고장 전류가 기여되는 라인이 두 개 있죠. 이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 한전에서 하나가 있고, 발전기 쪽에서 들어오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삼상단락과 성간단락은 영상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그냥 쉬워요. 삼상단락은 이 고장 F3 기점으로 해서 요거를 좀 나타내 보면, 요 발전기 요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릴 수 있죠. 이렇게 꺾어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요 부분과 요 부분에 대한 병렬에다가 요 변압기를 직렬한 거죠. 요 한전과 발전기는 병렬, 요 변압기는 직렬 연결해서 임피던스 구해서 삼상단락 전류 구하고, 삼상단락에다 0.866 하면 성간단락 구하고. 사실 뭐 이 부분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잘 아실 거라고. 여기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린다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조금 쉽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 특히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약간 도형에 대한 관점에서 이걸 좀 꺾어 올려서 우리가 뭐 붙여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놔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좀 조작을 하면, 그 의미가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작을 하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삼상단락과 성간단락은 이렇게만 구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옆으로 이걸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뭐 그림이 좀 옆에가 있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이때도 지금 F3 기점으로 해서 삼상단락 전류는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똑같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삼상단락 전류에 대한 그 어떤 임피던스를 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Z1, 선로의 Z1, 한전의 Z1 있죠? 30 플러스 J의 10 플러스 J의 20. 역상분도 어떤가요?
30 플러스 10 플러스 j2의 20 이렇게 좀 나오죠. 똑같죠 지금. 똑같고. 그리고 이 발전기 쪽에서의 어떤 정상분과 역상분을 구해보면 600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20이니까 제가 2000 했죠. 600 플러스 2000이 있고 그러면 이 발전기 쪽과 한전 쪽이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로 좀 그렸죠. 거기에다 뭐가 있나요? 변압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40%, 140%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영상분이죠. 영상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분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좀 잘 조금만 보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본 후에 영상분을 보면 델타가 있고 Y에 NGR 접지가 있죠. 여기는 제가 일부러 직접 접지 안 하고 NGR 접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델타가 있으니까 일단은 영상분 회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단 부분 쪽으로는 영상분이 구성이 되지 않아요.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쪽을 일부러 안 그렸어요. 실수가 아니라. 그럼 밑에 이 부분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기 임피던스 7%죠. 7%인데 이 부분이 영상분 임피던스죠. 변압기의 영상분 임피던스고 이 부분을 100메가 환산하면 9108 이 부분을 환산을 하면 이게 140%입니다. 140%. 제가 좀 실수할 뻔했네요. 140%입니다. 5메가에 7%니까 100메가니까 20배니까 140%. 그럼 여기에 100A짜리 이거는 환산을 해보면 NGR을 100A짜리를 넣고 이걸 환산을 좀 해보면 9183%가 납니다. 요 NGR에 대해서 그걸 옴으로 환산을 하고 옴에 대해서 다시 퍼센트로 환산하면 9183%가 납니다. 100메가 기준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NGR이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게 3RN이라는 거 생각이 나시죠? 3RN. 그러니까 3 곱하기 9183 그리고 제2의 14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2 140. 그러면 여기 이 한쪽 라인, 이 나머지 위쪽 라인은 전부 다 오픈이고요. 전부 다 오픈이고 오로지 이 변압기 쪽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회로를 좀 간단히 그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회로가 구성이 영상물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변압기 2차측 중성점 접지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 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로 구성을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좀 본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돌아오면 삼상단락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서 각각 회로에 대한 부분을 단락시키고 영상분이 아니죠. 일선지락 말이 좀 헛나오네요. 저도 일선지락에서는 직렬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직렬 연결이 되는 거고, 성간 단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그래서 계산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눌러보시고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각 회로도가 구성이 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이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들어가는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통해서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고장 계산편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통해서 계통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물론 시험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대칭좌표법을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회로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로 좀 끝을 내고요. 제가 이 대칭 회로도에 대한 설명 좀 끝을 내고 하나 좀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뭐라죠? 저항접지 계통에서 저항접지 계통이죠. 저항접지 계통에서
그냥 하나 그려보자 뭐. 여기 100A 있고요. 여기 전압이 6.6이죠. 여기 6.6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6.6개통이고. 그러면 여기 저항은 얼마일까요? 저항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항 R이 얼마일까요? 루트 3에다가 나누기 100A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올까요? 이게 여기가 지금 4,000쯤 나오거든요. 여기가 4,000, 3,900 얼마쯤 나옵니다. 근데 4,000 보고요. 그럼 이게 얼마죠? 이게 저기 뭐야 45미 45. 그럼 45옴을 가지고 이거를 6.6 기준에서 100메가로 환산을 좀 하는 거죠. 45옴 기준.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계산했나요? 6,600의 루트 3에 100. 그냥 바로 계산한 거죠. 이거 상전압으로 계산한 거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전압으로 계산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는 이 45옴짜리를 사용을 하면 100A보다는 조금 작아집니다. 이게 조금 거리도 있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조금 좀 작아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인 즉슨 여기 요 F3 지점에서 고장이 났을 때 대칭의 로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직렬이죠. 직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한 이유가 잘 보세요. 9183 곱하기 3이에요. 그럼 이게 대충 얼마죠? 9327에서 27,000이 넘습니다. 그렇죠? 27,000 업이에요. 나머지 140 여기에 뭐 140 있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죠? 이게 600, 2000, 600, 2000인데 그 병렬 합성을 하면 작은 것보다 작아지죠. 그럼 이것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해봐야 뭐 150, 160 그냥 나올까요? 뭐 대충 계산해도 뭐 170 안 넘습니다. 뭐 170 좋아요. 뭐 200이라고 막 봐도 됩니다. 200, 27,000 값이 어떻게 되죠? 아니 이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아무리 다 더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27,000과 제 200, 200 그냥 보겠습니다. 이 전체 값이 200, 200 그래봐야 400입니다. 이 몇 배 차이인가요? 4, 4, 16 해봐야 1600이죠. 4, 4, 40배 1600인데 그거의 거의 2배죠. 2배가 조금 안 되고 한 1.5배쯤 되겠죠. 그럼 차이가 지금 어떻죠? 한 60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60배면 얘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60배 없다는 얘기는 지락 전류가 결국에는 100A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근사적으로 구할 땐 100A 그냥 얘기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것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부분도 있는 거죠. %Z0, %Z1, %Z2, 300의 IN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Z1과 Z2가 어떻다? 거의 무시한다. 얘만 남는다 얘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 이 Z0에는 이 3 곱하기 이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140마저도 얘랑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다 가져오면 결국에는 3 곱하기 100에다가 3의 Rn에 IN이 되죠. 없어지죠. 그럼 어때요? 그냥 여기에 있는 상전압으로 계산한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만도 계산을 했어요. 6,600 루트 3 100이니까 40 맞죠? 제가 이런 산수가 좀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그냥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전압 가지고 지락전류로 그냥 지락전류를 나누면 그냥 저항값이 그냥 나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100A짜리로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6.6개통에서 얼마 해야 된다? 45옴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200A짜리 한다? 25옴 하면 된다는 얘기고 1000A짜리 한다? 그럼 얼마죠? 4옴이면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혹시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다면 이런 의미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A짜리가 왜 도대체 45인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대칭회로로 만들어서 다 계산을 해보니 이게 거의 이 저항값과 이 상전압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실무적으로 되게 통용이 많이 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좌표법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드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을 어디다 써먹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게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다.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전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손실을 입는 거나 진배 다름없습니다. 진짜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대칭좌표법을 이해를 해서 계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통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요. 이게 곧 실무이고요. 이게 곧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고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